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전혀 없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기껏 코로나 수준에도 세계가 마비되는 수준인데 이 좁아터진 나라에 전기세 좀 오른다고 수명이 다한 원자력을 생명 연장해가지고 가동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과연 옳은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똥통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자식에게 더 좋은,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될 사명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4대 의무였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요즘에는 학생들이 5대 의무로 배웁니다. 환경 보존의 의무가 추가됐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조금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4월 21일이 돌이었기 때문에 그거 초등학교 교과서를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여하튼 국민의 4대 의무에 추가된 게 환경 보존의 의무. 우리는 의무를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환경 보존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 플라스틱도 쓰면 안 되는 거고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원자력을 사용하면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관대한지에 대해서 약간은 부끄러운 마음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후세에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는 게 최고의 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10번째 안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닌 거고 어디 무슨 그런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강국이지 않습니까? 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조금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은 조금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취중 준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취하면 진심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유튜브 찍을 때 약간 진담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고 조금은 여러분들하고 정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면 가치관으로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멤버십 통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투자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오픈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진솔하고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멤버십 어떻게 가입할지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회사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여쭤보시면 충분히 어떻게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멤버십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환절기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조금은 이제 무더위가 조금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이겠지만 여튼 환절기예요.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오늘 아침 온도가 6도 정도 됐고 그다음에 낮 온도가 19도에서 20도 정도 됐습니다. 환절기죠. 그래서 낮에는 조금 반팔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가디건 하나 입고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건강보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건강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또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하튼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제 자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그런 생각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 꼭 챙기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에 48,000원인가요? 48,000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 거 멤버십 보게 되면 아마 추후에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제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늘 아시다시피 늘 하는 말이지만 항상 바쁩니다. 그래서 뭐 미팅도 많고 상담도 많고 전화 통화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태양광 회사가 요즘에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뭐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정체기가 있을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하나의 요소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이라든가 추세 속에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 투자, 민간인으로서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갖는다거나 조금은 민간 사람이 어떻게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고 좀 더 많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기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탈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많이 안타깝다, 많이 좀 소외된 느낌을 좀 받으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다만 어차피 태양광은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아예 배제하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린 에너지로 뭐 원자력 발전소를 편입을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었던 거고, 여하튼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도 신재생 에너지를 아예 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함께 병행해서 가는데, 문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률, 점유율을 조금은 늦추고 원자력 발전소를 그 나머지에 할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 태양광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하고는 약간 기회를 좀 달리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땅이 한 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한적한 곳에 한 200평 정도 있고 도로 있고 뭐 삼상전조도 가까이 있고 여하튼 태양광을 하고 싶은데 200평 정도가 있어가지고 200평에 한 100km 정도, 우리가 100km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점이 왜 생겼냐면 99.9km, 99.7km 해가지고 머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모듈하고 인버터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 100km라고 얘기하는 거 100km급 발전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100km냐? 요 100km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잠깐 드리자고 하면 100km까지가 가중치가 1.2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km급 발전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요거 자체만으로는 소규모 발전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소규모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찰 할 때 선 물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중치도 1.2이기 때문에 100km가 넘어가게 되면 100km까지는 1.2인 거고 나머지 부분은 1.0인 거고 3메가가 넘어가게 되면 3메가 이전까지 2999km까지 우리가 가중치 1.0을 받게 되는 거고 3메가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0.7 가중치를 받는다. 그래서 이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S&P와는 무관하게 REC에 대한 가중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뭐 100kg급, 뭐 200kg급, 뭐 300kg급, 뭐 3메가급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야 뭐 어차피 그냥 뭐 어느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중치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100kg급이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는 가중치가 1.2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맥시멈 용량이 100kg이구나, 100kg 미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는 내 땅이 한 200평 정도 있고 200평에 딱 한 100kg 정도 설치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혹시 200평에 100kg를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200평에 100kg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100kg 정도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350평에서 한 400평 정도, 그러니까 땅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땅이 남북으로 길다라고 하면 발전소 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서로 길다라고 하면 발전소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왜? 훨씬 더 많은 모듈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남향으로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북으로 이렇게 긴 땅 같은 경우에는 봐보면 우리가 모듈 간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간격을 뛰다 보면 보통 적게는 한 배 정도? 그 다음에 많게는 한 2배, 2.5배까지도 뭐 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남북으로 긴 데는 간격을 두고 뛰어야 되는 거고, 동서로 길다 보면 뛸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듈 간격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 긴 게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들어가는 게, 많은 용량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한 2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100kg를 설치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이 얼만큼 발전을 해야만이 200평에 내가 100kg를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태양광과 과학기술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과학기술은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상당히 많은 집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초고성장세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인 집약적인 발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봐보면 과학기술, 그러니까 모듈에, 우리가 모듈이 1m, 2m인데요. 가로 1m, 세로 2m가 거의 표준입니다. 물론 여기서 몇 cm 뭐 작고 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할 때 1m에서 2m가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1m, 2m 안에 얼마나 많은 발전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와트수가 높은 모듈을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과학기술에 대한 집약적인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초고성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태양광 발전소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뭐 기껏 해봐야 어디 시골에 뭐 한두 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전라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골 한적한 곳에 가보면 거의 태양광 발전소로 뒤덮여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거의 눈만 돌리면 태양광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초고성장세를 가지고 갔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발전 사업주라면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있고요. 태양광도 이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토지에, 아주 작은 장소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고 싶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기껏 많이 들어가 봐야 뭐 엘리베이터실 뭐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난간 빼고 뭐 이런 것도 빼다 보면 한 30kg에서 한 50kg? 진짜 많이 들어가면 한 50kg?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태양광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이라고 봐보면 나는 더 많은 태양광 용량을 올리고 싶은 게 사실이겠지요. 당연하겠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계점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량도 극대화를 시키고 발전량이 극대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수익금도 극대화가 되는 게 사실이겠지요. 심지어 내 땅이 없이도 태양광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땅이 없이도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기껏 해봐야 뭐 지분 투자라든가 뭐 이런 정도, 뭐 주식 배당을 받아가지고 발전소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주식 배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주식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뭐 이 정도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나의 수익금을 얼마나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은요, 단언컨대 우리 세대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200평 정도의 100kg를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에 저의 대답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가능은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면 모듈도 나왔고요. 양면 모듈을 통해 가지고 인버터 용량을 약간은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가 어레이 구성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수익은 어느 정도는 좀 더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원초적으로 일반 모듈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교환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수익량 자체는 단언컨대 200평에 100kg를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가능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당연히 모듈, 아까 말씀드렸죠, 1m에서 2m 요 사이에 있는 이 모듈 안에 과연 몇 와트의 용량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껏 해봐야 한 15년에서 한 20년 남짓 됐을까요? 이 판을 만든 것도 제가 예상컨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듈을 만들고 그동안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넉넉 잡고 20년 동안 우리가 최초 20년 전에 우리가 태양광 모듈 지별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20년 동안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 지별판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20년 남짓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모듈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전자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패널부와 회로부가 조립된 PDP의 방열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모듈은 유통업에서는 유통업 종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형 할인마트 가보면 이렇게 렉이 있습니다. 진열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진열대가 있는데 이 진열대가 이렇게 한 모듈입니다. 이 진열대가 이렇게 있는 거에 한 모듈을 우리는 또 그것을 또 모듈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냥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통업 출신이어가지고 모듈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많이 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렉이 모여져서 만든 공간을 유통업에서는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쪽에서는 패널부와 회로부가 조립된 PDP의 방열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정용 태양광 모듈이 있지요. 가정용 태양광 모듈도 250W짜리도 있는 거고 300W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W, 300W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지별판 한 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 250W, 300W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0W 곱하기 12개 해가지고 3kg, 와트수로 하면 3kg니까 와트수로 하면 3000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을 까는 게 거의 대부분 봐보면 3, 4, 12, 12장 깔든지 4, 3, 12 해서 12장 깔든지 해가지고 3kg를 만드는 게 보통 상식인 거고, 요즘에 3.15, 315W짜리 해가지고 10장 깔아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보통은 250W짜리 곱하기 12장 해서 3kg 정도, 요 정도 설치를 하지요.